자, 거기에 한번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힘.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힘이라고 부를 때, 자,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자, 속력의 변화라든지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중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 부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거기 보면은 탄성력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은 그닥 중요한 말들이 아니야. 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힘을 받지 않는 물체 운동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을 받는 물체 운동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 자, 요걸 배울 거예요. 자, 힘을 받지 않는 물체 운동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 똑같은 말이 알자 힘이 0일 때라고 불러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자, 요때를 우리는 힘을 받지 않는 물체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선 첫 번째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자. 속도. 자, 속력과 속도는 약간 달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속력과 속도 이렇게 구별을 여기에서 해줄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속력의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자, 그리고 이 속력의 단위는 자, 미터 퍼 세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미터 퍼 세크니까 요거만 하나 그냥 쓰자. 자, 이게 속력이에요. 그런데 속도는 달라. 자,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라고 불러요. 변위. 자, 변위는 변화량이라는 거거든. 자,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변위라고 하는 거는 우선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한번 볼까? 변위.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것이 변위예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변위가 나와.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즉 이것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 자, 이렇게 따지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예를 한번 보자. 자, 요거를 10m라고 할까요? 자, 10m라고 하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자, 요 물체가 A에 있어요. 자, 물체가 10초 만에 A에서 1회전을 했어요. 이때 속력과 속도는 이라고 해볼까요?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야. 속력과 속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니? 자, 총 걸린 시간이 10초죠. 총 이동 거리는 한 바퀴지. 그러면 2 파이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얼마야? 2 파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속도는 10초 만에 위치 변화량 있어 없어? 없어요. 0이야. 제자리로 왔잖아. 그러면 이건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속도와 속력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우선 속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속도와 속력을 비교했는데, 자, 등속도 운동을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등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그쵸?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조건이 뭐라 그랬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야. 또는 아까 썼던 대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일 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간 t에 대해서 속도 v는 자, 이렇게 나오겠지? 속도가 일정하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미 중학교 때도 다 배웠어요. 자, 이 면적은 뭐를 의미하죠? 이동거리. 무조건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 시간 속도의 그래프에서 무조건이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동거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거리의 그래프. 자, 요거를 그대로 하자. 시간 거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시간 이동거리 x라고 할 때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시간 거리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할까? t분의 s죠. 자, 이건 뭐가 돼 그러면? 속도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해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이동거리를 S라고 할 때 여기서 S는 어떻게 돼? VT가 되겠죠? 맞지? 네. 그리고 기울기 속도가 이게 V가 되는 거야, V.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힘이 작용하는 물체 운동이에요. 거기 보면 217쪽에 맨 위에 나와 있지, 제목으로. 네. 힘이 작용하는 물체 운동. 힘이 작용하는 물체 운동.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불러요. 아, 다시. 자, 여기에서 힘이 작용하는 물체 운동에서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자.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는 자,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는 속력 변화가 일정해요. 우리가 이거를 속도 변화라고 할까요?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이야. 힘의 일정한 크기로.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가 뭐냐? 이런 얘기죠. 가속도. 이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이에요. 자, 이걸 속도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럴 때, 자, 요거를 선생님이, 자, 첫 번째, 가속도가 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가속도. 자, 우리가 가속도는 A라고 쓰거든. 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시간분의,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하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속도 공식은 이렇게 돼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쓰느냐면, 시간은 우리가 t라고 쓰죠? 요거를 역시 기호로 쓰기 전에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을 속도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자, 니네 여기에서 이거 운동하는 거, 운동,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가속도 A는 T분의 나중 속도를 VT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A는 가속도, 자, T는 시간, 그 다음에 VT는 나중 속도, 그 다음에 V0는 처음 속도. 자, 요렇게 우리가 가속도의 뜻을 우선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란 뜻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야. 힘의 크기가 막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작용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시간 속도의 그래프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자, 보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 처음 속도가 0이고, 그리고 물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야.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0에서부터 증가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증가하냐면, 자, 여긴 역시 시간이고, 이게 속도일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자, 이거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죠. 처음 속도가 0이 아니고,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아니죠. 물체 운동 방향으로지. 지금 방향으로 똑같이 힘이 작용할 때. 자, 이럴 때 역시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런데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또 다른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자, t에 대하여 v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자, 여기는 처음 속도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을 때예요. 힘이 작용할 때. 자, 그럴 때 요점 있지, 요점. 요점이 뭘 의미하느냐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지. 그게 뭔 뜻이냐면, 자,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비탈길로 딱 던져 올렸어.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어때? 다시 쭉 내려오죠. 방향이 바뀌는 점이에요. 반대로 바뀌는 점. 이거를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 연직으로 물체를 집어 던져 올렸어요. 그럼 떨어지지. 그런 물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 그래프 모두에서 이 면적은 뭐를 의미할까? 여기서도 이 면적은 뭐를 의미할까? 여기서도 이 면적은 뭐를 의미하겠니? 이동거리. 네, 여기서는 전부 이동거리가 돼요. 자, 여기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가 된다. 알겠죠?
이해됐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간 거리의 그래프에서 시간 거리의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과 이동거리 S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급격히 기울기가 증가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 있지, 이런 기울기. 접선의 여기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자, 가속도는 일정하지만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동거리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그래프가 또 이동거리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T하고 S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이것도 기울기 봐봐.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네? 이거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할 때지. 감소할 때 이동거리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있지? 식을 알려줄 테니까 그 식을 한번 보자. 자, 잘 봐. 자, 요 세 개씩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VT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T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요 세 개씩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등속 운동부터 해서 등가속도 운동 모두 풀 수가 있어. 이해됐니? 자, 거기 봐봐.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224쪽하고 225쪽에 심화강이 나오죠. 거기에 세 개 식이 나올 거야. 거기 봐봐.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나왔지. 선생님 세 번째 써준 거 안 나왔죠? 응. 요 세 개의 식을 알면은 되게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세 번째 식을 잘 봐봐.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고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근데 책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까지는 배웠으니까 자, 이제 중력으로 배워볼까요? 중력.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유인력의 한 종류라고 불러요.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거 만유인력은 뭐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자, 이거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자, 중력은 만유인력의 한 종류로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지구 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방향은 요 방향을 하기 전에 자, 이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게 뭐냐면 물체 무게와 같아요. 자, 물체 무게는 어떻게 구하죠? 물체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뉴턴이 되는 거야. 이게 물체 무게예요. 자, 근데 중력은 자, 위치마다 다르죠? 자, 위치마다 중력이 다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물체 무게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똑같이 6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이게 중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죠?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이 중력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있나? 없어요. 그냥 이대로 알면 돼.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그런데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냐? 바로 물체 무게가 된다. 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9.8을 곱하면 돼.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도 있지. 극하고 적도에서 무게가 달라요. 근데 중력은 이처럼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자, 그러면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중에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자, 중력만을 받아서 물체가 낙하하는 운동이죠. 그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것을 이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떠니? 일정하겠죠? 물체 무게만큼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봐. 우리 아까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계속 변하면은 또는 방향이 변하거나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봐봐.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다. 그래,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야.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쓰거든. 자, 이거는 뭐냐면, 1초당 속도 변화량을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9.8m per 세크 제곱이에요. 자, 가속도의 단위, 아까 선생님이 가속도의 단위를 안 써줬는데
가속도에 다니는 모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알겠지?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다라는 걸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도 방향은 어디를 향하느냐? 연직 하방이라고 해서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세 번째, 시간, 속도 그래프를 배워볼 거예요. 자, 시간, 속도 V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자, 이거 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그리고 처음 속도 0이죠? 왜 자유낙하 운동, 니네 물체를 떨어뜨릴 때 위에서 들고 있을 때 속도 0이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뭔지 봐봐. 요게 1일 때 9.8이고요. 2일 때 19.6이고요. 자,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시간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 G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뭐가 되죠? 낙하거리가 되겠지? 요게 바로 이 자유낙하 운동 끝이에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저 그래프만 생각할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서 네 번째. 자, 뭐냐면은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요걸 비교해 볼 거야.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저항을 적게 받은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죠. 작게 받은 물체가 더 빨리 낙하해요. 그래서 우리가 쇠구슬하고 새 깃털하고 떨어뜨리면은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지.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거를 우리는 진공이라고 부르죠. 진공. 자, 그랬을 때는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 자, 그래서 쇠구슬이나 새 깃털이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아요. 이해됐어? 자, 요게 바로 중력에 대하여 중력의 힘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물체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다리 위에서 자, 돌멩이를 자유낙하 시켰더니 2초 만에 강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돌멩이가 물에 빠지는 순간 풍력과 다리 높이는 자, 요거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풀어줬던 거 기억나? 이거 풀었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잖아.
자,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를 그려 그냥. 그러면 1초 만에 19.6이죠? 자연학화 운동이니까. 그리고 요 면적이 이동거리라 그랬죠? 그래, 그럼 끝났잖아. 속력은 얼마가 돼? 19.6m/s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자, 이동거리 S는 낙하거리 S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9.6이네. 그러면 다리의 높이는 19.6m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자유낙하 운동 끝났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운동이 나오냐면, 자, 중력을 받는 물체를 이제 수평으로 던질 거예요. 높이에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자, 여기서 수평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라고 하자, 그냥. 등속 운동. 근데 수직 운동은 자연낙하 운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옥상에서 이렇게, 자, 옥상에서 이 물체를 수평으로 이렇게 던졌어. V의 속도로. 자, V의 속도로 던졌을 때 이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움직이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운동도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도 있죠? 두 가지 운동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평으로는 이게 등속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앞에서 배운 거의 혼합이에요. 그냥 끝난 거야. 그러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자, 한번 또 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여기에 어떤 비행기가 있어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딱 날아가. 자, 얼마로 날아가냐면 100m/s로 날아간다고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포탄을 딱 떨어뜨리면 포탄이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구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포탄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포탄이 10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다. 해놓고, 자, H와 S는 이거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HS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우선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이라 그랬죠. 자, TV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100이죠, 100. 자, 그러면 이게 10초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00m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수직은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 T하고 V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자, 10초 만에
196이니? 자, 요게 얼마야?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96이죠? 그러면 이거 얼마냐? 196 곱하기 5 하면은 980? 어? 아닌가? 986? 900, 80. 980? 아, 맞는 것 같아요. 980. 196 곱하기 5 해. 5, 6, 30, 30. 5, 9, 48. 9. 맞죠? 그래. 980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문제가 바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옆으로는 힘을 안 받아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낙하할 때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이 두 가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게 나온 거죠. 이해됐니? 자, 그 밑에 그림 한번 봐봐. 어디냐면 220페이지의 맨 아래 그림. 옆으로 10m/s로 던진 거하고 20m/s로 던진 거에, 자, 1초에서의 자유낙하 운동 위치하고 똑같지? 그리고 2초 만에 ABC 모두 다 동시에 떨어지지? 자, 그런데 옆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때? 다르죠? 옆으로 던진 물체 20m/s가 10m/s보다 더 멀리 갔잖아. 그게 바로 등속운동을 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나오죠? 자, 이거는 누가 생각을 했냐면 갈릴레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사고 실험이야. 사고 실험으로부터 나온 거야. 자, 어떻게 나왔냐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있지? 수평으로 8m/s로 던진 물체는 1초에 1m 낙하하더라는 얘기야.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지구라고 해보자. 자, 요 산꼭대기에서 8m/s로 던지면 1초 만에 8m 가겠지. 근데 1초 만에 1m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8m로 가. 그 다음에 1m 또 떨어져. 또 8m 가. 그 다음에 1m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니? 그 지구를 공전하게 되죠. 그치? 자, 이게 인공위성의 운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얼마로 던지면 되냐면, 거기에서 보면은, 잘못했네. 자, 선생님이 여기 8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다시 하자.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수평으로, 실제 값이니까 그걸로 외워도 7.9km/s로 던진 물체는 1초 만에, 자, 거기서 보면은 4.9m 낙하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낙하
1초 만에 낙하하는 거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자유낙하니까 1초에 여기가 9.8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8이니까 이건 4.9 나오죠? 그래서 4.9m만큼 낙하한다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를 공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실제 인공위성의 속도예요. 선생님이 거기서 8m/s가 아니라 8km/s였는데 그걸 잘못 잘못 써준 거야. 근데 책에서는 실제 값으로 나왔으니까 이 실제 값이 7.9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이 되는 운동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인공위성과 달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자, 그랬을 때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서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 힘이라 그러죠? 중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물체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것은 구심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달이나 인공위성이 등속운동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운동이 다 끝났어.